네, 안녕하세요. 민코는 문준호입니다. 자, 수능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능이 끝나서 이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총평을 좀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문제 자체가 뭐 한 3년간 그랬죠. 뭐 6월, 9월보다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는 형태가 나와서 수능 컷이 46점이나 5점 정도 나오는 컷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 일단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은 문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원래 수능이라는 게 어렵다 하더라도 컷이 45, 6에서 고정이 돼요. 물론 쉬우면 47점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제가 문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은 요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일단 9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고난도 백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푸는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나머지는 뭐 크게 신유형이랄 건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신유형이랄 건 없었고 15번도 조금 복잡한 문제였긴 하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도 뭐 이것도 뭐 기출문제 때 한번 풀어봤죠. 예, 그 다음에 20번 문제 정도. 예, 이 정도 빼고는 뭐 다 쉬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1번부터 보시면은요. 자, 경제 주체 A와 B 간의 화폐 흐름으로 민간 경제 수단을 설명할 수 있다. 실물 제공에 대한 대가로라 그랬으니까요. 실물 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거 갖고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문제는 화폐는 판매 수입이 된다고 했거든요. A에게 판매 수입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판매 수입을 얻는 주체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A는 기업이 될 것이겠고 판매 수입은 생산물 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생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 정도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거라 보이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바로 보시면 A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A는 가시장에서 수요자이다라 그랬는데 공급자죠. 뭐 이거 너무 쉬운 거고 B는 가게가 될 것이고 자동적으로 소비활동의 주체가 될 것이겠고 식재료 구입은 소비죠. 소비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화 서비스니까 바로 재화니까 바로 생산 물시장에서 이루어진다. 가시장에서 이루어진다 될 것이겠고요. 만약 5번의 경우는 니은과 달리 기업은 소비활동의 원천이 된다 그랬는데 소비활동의 원천은 소득입니다. 소득 여러분들. 소비활동의 원천은 소득이고요. 판매 수입은 기업에 있어서 생산활동의 원천이 되겠죠. 일종의.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2번도 뭐 되게 쉽죠. 한번 안 적을게요. 보시면은 A의 경우는 뭐가 될 거예요? 계획이고요. B는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1번 희소성에 따른 경제 문제는 둘 다 발생한다고 제가 항상 강조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B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이윤 추구가 보장된다. 예, 당연한 내용이고요.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A와 달리 B에서는 경제 문제 해결에 있어서 효율성보다 형평성이 강조된다라 그랬는데 형평성은 계획, 효율성은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B와 달리 A에서는 경제활동에서 경제적 유의는 당연히 시장의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5번의 경우 보이지 않는 손 항상 나오지만 시장의 특징이 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이 좀 어려웠네요. 맞네요. 3번이 여러분들 이게 3번이 어려운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3번에 나왔기 때문에 짜증나는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좀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들 당연한 말이지만 이 가와 나에 나오는 실내 공사 비용은 고정 비용입니다. 얘는 이윤 극대화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이 판매 수입의 5%에 해당하는 가맹점 수수료는요. 여러분들 가변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변하는 비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얘는 제품 제조 비용에다가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잘 보세요. 판매 수입이 5%잖아요. 일단 1이니까 100달러니까 10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100달러에 5%니까 가에는 5를 더해 주셔야 되고요. 가변 비용이라 보신다면. 그다음에 여기는 10을 더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다가는 15를 더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다가는 뭘 더해 주셔야 되니? 20을 더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 여기다가는 25를 더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더해 주셔야지만 여러분들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가의 경우는 실내 공사 비용, 가맹점 수수료, 제품 제조 비용. 제품 제조 비용은 나와 있으니까 노란색으로 쓴 요 글씨가 바로 뭐가 될 것이다? 바로 우리가 판매 수입의 5%에 해당하는 가맹점 수수료에 해당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가맹점 수수료가 이렇게 나온다가 될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맹점 수수료를 더한 값이 우리가 이윤 극대화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가변 비용이 될 것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더할 게 없죠.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문제는 플러스를 뭘 더해서 주셔야지만 전반적으로 퉁쳐서 100과 200을 더해 주셔야지만 진정한 제품에 대한 총 비용이 나온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바로 볼게요. 생산량이 1개일 때
가와 나의 생산비는 동일하다 그랬는데요. 일단 보시면은요. 35와 30이잖아요. 일단 다르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것이겠고 100과 200을 더해도 다르다는 게 바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의 경우는 135, 나의 경우는 230이니까 당연히 다르다가 포인트가 될 것이겠고요. 그렇죠? 2번, 가로 생산할 경우 생산비 중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것도 뭐 헛소리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산비라는 것은 135가 나오잖아요. 일단 1번부터 따져보시면 135가 총 비용이거든요. 이 중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그랬으니까 5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135분의 5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로 바뀌냐면 70, 10, 100이니까 180이거든요. 180에서 10으로 바뀝니다. 딱 바로 다른 숫자라는 거 바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곱하기 2 했고 곱하기 2 하시면 270이 나와야 되는데 180이 나왔으니까 다르다가 될 겁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틀렸고요. 그래서 3번 나로 생산할 경우 생산량이 한 개씩 증가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생산비가 생산량에 관계없이 감소한다라고 그랬는데 보시면 30에서 40에서 50에서 60으로 증가하는 게 보일 겁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이 뭐냐면 이걸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다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총비용을 다 이제 쫙 써가지고서는 다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게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 문제는.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제가 쓴 정도로만 쓰시고 넘어가시면 되지 제 개념 완성에 있는 문제처럼 문제를 다 쓰고 넘어갈 필요는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가로 4개를 생산하면 1개랑 생산비는 $80보다 작다가 나오는데요. 가로 4개를 생산, 요거죠. 230에다가 100 더 330이거든요. 330이니까 330에 나누기 4 하시면 80보다 크다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80이라는 숫자는 뭐가 될 것이기 때문에 320분의 4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개념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더 크다는 게 될 것이니까 작다란 말이 틀렸다 될 것이겠고 5번이 정답입니다. 일단 보시면은 나로 5개를 생산할 때 얻는 이윤이 가로 4개를 생산할 때 얻는 이윤보다 $20 크다가 되는데요. 나로 5개를 생산할 때 얻는 이윤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되겠죠. 210에다가 410이 되거든요. 500에다가 410을 빼시면 90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나가 될 것이겠고요. 가의 경우는 230에다가 330이니까 400에다가 330을 빼신 값은 70이 나온다. 이 소리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20 차이가 나니까 크다라는 말이 맞겠다가 될 겁니다. 네,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데 3번 치고는 어렵게 나온 것 뿐이지 문제 자체는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 맞으라고 낸 문제죠. 예, 일단은 뭐 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일단 보시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경매 방식이죠. 일종의 값에 1등 나와라. 최대 지불용이 1등 나와라. 라고 하시면 값이 나올 것이겠고요. 그렇죠. 최소요금의 꼴 1등 나와라. 하시면 가장 작은 값이 얘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등 나와라. 라고 하시면 얘가 나오겠죠. 8. 그렇죠. 2등 나와라 하시면 5랑 5가 동시에 나오니까 공동 2등이 되니까 하나 동그란 써줄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7과 5니까 아직 매칭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으로 을에 나오면 6이 나오고 여기서 6이 나오니까 이렇게 매칭이 될 겁니다. 그래서 6이라는 가격이 균형 가격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균형 거래량은 몇 개냐가 될 것인데 여기 4개, 여기 4개니까 수요량 4개, 공급량 4개라는 말은 거래량이 4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8개가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2번, 시장 판매 수입은 $6에 4개니까 $24다가 될 것이겠고요. 3번, $4일 때 4개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4일 때 몇 명이 튀어나와요, 지금? $4라 보시면은요, 최대 지불용이에서 얘까지 사려고 튀어나올 겁니다. 까지 이해되세요? 살라고 튀어나올 것이겠고 최소 요구 금액의 경우는 얘만 팔려고 튀어나올 겁니다. 까지 이해되세요? 왜냐면은 $4보다 낮은 최소 요구 금액을 갖고 있는 사람을 판다가 포인트가 되니까요. 5 빼기 1이니까 4가 맞아요. 3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기억이 시행되면 균형 가격은 $2 상승한다가 된다라고 그랬는데 기억이 시행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억은 을에게 $2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그랬으니까 $2의 보조금을 지급하시면은요. 잠깐 지울게요, 이건 이제. $2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얘가 얼마가 되죠? $2 지금 8이 되고요. 얘는 7이 되고 5가 됩니다. 자, 그럼 이때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얘가 1등은 얘가 되고요. 2등은 88이 되겠죠. 그렇죠? 얘가 되고 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등의 경우는 뭐가 될까요? 77이 되겠죠. 공동 4등이죠. 정확하게는. 그렇죠? 77. 그 다음에 여기는 67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균형 가격이 7달러로 올라간다가 되니까 균형 가격은 6달러에서 7달러까지 1달러 상승한다가 될 것이겠고, 생산자 의견은요, 당연한 말이지만 아까 6달러였거든요. 6달러일 때 3, 5, 5 이렇게 나오니까 6까지,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7달러로 올라가니까요, 얘까지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무슨 말이냐면, 이 A의 첫 번째 있잖아요. 얘가 원래 6달러일 때는 3의 무엇을 갖고 있었는데, 생산자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이 생산자 의견이 얼마로 증가하죠? 4로 증가한다가 됩니다. 까지 되세요? 그 다음에 B의 경우는 5달러가 되니까요. 원래 6달러에서 5달러, 1달러였잖아요. 그쵸? 1달러였는데 7달러로 올라가니까 2달러로 증가한다가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가 되고, 얘 0에서 1로 증가하겠죠. 예,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가한다가 되니까 생산자에는 전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 뭐 당연한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5번도 뭐 이제 뭐 그나마 좀 쉽게 나온 편인데, 일단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만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사회적 비용이잖아요. 아니, 시장이잖아요. 시장. 이게 지금 EX는 X의 시장 균형점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S가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는 시장 비용이 될 겁니다. 그렇죠? 사적 비용이 될 것이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얘가 시장이 될 겁니다. 시장 편익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A가 사회적 최적 균형점이라면 여기가 사회란 뜻이죠. 그렇죠? 여기가 사회란 뜻이니까 X의 시장에서 발생한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이다. 시장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높으니까 외부 불경제가 맞죠. 예, 기업번은 맞다가 될 것이겠고요. 니은번 B가 사회적 최적 균형점이라면 여기가 사회라 보시면은요. 그렇죠? 비용이에요. 편익이 아니라. 까지 되세요? 예, 편익이 크다 그랬는데 편익은 고정되어 있고요. 비용이 다르다가 포인트가 됩니다. 3번 C가 사회적 최적 균형점이라면 이라 그랬으니까 C가 사회적 최적 균형점이니까 여기가 사회가 되겠죠. 예, 이게 사회가 된다는 소리가 될 것이겠고, 소비자에게 시장의 사회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시면 위로 올라갈 거니까 외부 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D가 사회적 최적 균형점이라면 YJ 사례로 독감 전파 가능성을 낮추는 백신 접종을 들 수 있다고 했는데, D가 사회, 여기가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사회니까 얘는 무슨 경제 효과예요? 외부 불경제 효과가 되거든요. 소비 측면에 있어서 시장보다 사회가 낮으니까. 그러면은 독감 전파 가능성을 낮추는 백신 접종이라는 것은 뭐가 될 거예요? 바로 외부 경제 효과니까 외부 불경제랑 서로 매칭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거라 보이긴 하는데, 문제가 그래도 앞에 페이지 치고는 어려웠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문제 보시면요. 여기서부터는 6, 7번은 좀 쉽죠, 여러분. 6, 7번도 좀 쉬운데, 일단은 잘 보시면은 YJ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 균형점이 E에서 A로 이동하였다 그래요. 대체 관계의 가격 변동이라고 했거든요. 1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1로 이동하신다 보시면 되니까 수요가 증가했다가 되거든요.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대체재의 가격 상승이 되겠죠. 그렇죠? 대체재가 가격 상승해서 수요가 증가했다. 대양 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1기에 X제 생산자의 수의 변동, X제 보완 관계는 Z제 가격 변동으로 A에서 B로 이동하여 1로 이동했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했다가 됩니다. 이렇게 이동하고 얘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동했다가 돼요. 이렇게 이동했다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X제와 보완 관계에 있는 Z제 가격 변동으로 인해 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 보완 관계에 있는 가격이 어떻게 돼야지만 상승해야지만 수요가 감소할 거 아니에요. 대양 보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감소했다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공급은 증가했다가 되니까 생산자 수가 증가했다가 되겠죠. 1번부터 볼게요. T기의 YJ 가격은 상승하였다. 대체 관계에 있는 YJ는요, 가격이 상승해야지만 수요가 증가할 것이니까 기업번은 맞다가 포인트가 될 것이겠고요. 니은번 T 플러스 1기의 X 생산이 증가했죠. 네, 공급이 증가했다는 말은 생산자 수가 증가했단 말일 것이겠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3번 T 플러스 1기의 Z제 가격 변동 요인으로 Z제의 원료 가격 하락을 들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잘 보시면 Z제 원료 가격이 하락하면 Z제의 공급이 증가합니다. Z제의 가격이 하락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현재 보완제의 경우는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면서요. ZJ가. 그렇죠. 안 맞다가 될 것이겠고요. 마지막 리을번 T 플러스 2의 균형점 이동은 수요의 변동이 아니라 수요의 변동만으로 일어났다 그랬는데 T 플러스 2의 경우는 공급과 수요가 B에서 2로 이동했다 그랬죠. 여기서 B에서 2로. 그렇죠. 예, 이렇게 되니까 공급만 이동했겠네요. 공급이 감소했다가 포인트가 될 겁니다. 가져야 되세요. 그래서 T 플러스 2의 경우는 균형점이 B에서 A로 이동했다가 될 것이니까 공급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7번 문제도요. 여러분 잘 보시면 가 또는 난데요. 가를 시행할 때 시장 거래량이 100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를 시행할 때 100개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동이 되거나 이렇게 이동이 된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소비쟁여가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로 가시면 소비쟁여가 증가하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일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비쟁여가 감소하려면 여기로 끊겨야 될 겁니다. 이렇게 끊겨야지만, 그렇죠. 이게 가가 돼야지만,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듯이 소비쟁여가 여기서 여기로 감소하는 게 자명하다. 이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 궁금한 게 아니 이 면적과 이 면적은 알겠는데 이 면적이랑 어떻게 비교하느냐가 될 것인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면적은요. 소비쟁여가 감소했다는 말로 포인트가 이루어질 것인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얘가 지금 여기서 일로 간다 하더라도 일로 가거든요. 일로 가면 소비쟁여가 감소하나요? 증가하나요가 포인트가 될 것인데 일단은 여기서는 일정하다가 되겠네요. 그렇죠. 얘는 그림 좀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원래 이 면적이 얼마였어요? 이 면적이 지금 300 곱하기 3이니까 450이거든요. 그렇죠. 9 나누기 2 하시면은 450인데 이 면적 450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강조했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최저 가격제를 시행했을 때는 무조건 소비쟁여가 감소하지만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을 때는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정한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요 면적 있잖아요. 요 면적. 그렇죠. 요 면적이 소비쟁여였거든요. 근데 일로 간다라고 쳐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값이 일로 간다가 될 것이니까 이 두 개가 일로 가고 이 한 개가 일로 가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증여가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일정하다가 될 겁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가는 위에 있다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가 되겠죠. 그 다음에 200개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자, 소비자용화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소비자용화가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1로 증가해야지만 되니까 위로 가면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럼 1번 가는 최저, 2번 나는 소비자보 어렵지 않죠? 3번 가를 시행할 경우 생산자의 경우는 나를 시행할 경우보다 작다가 나오는데요. 가를 시행할 경우에 생산자의 경우는 어디가 돼요? 얘가 되거든요. 그렇죠? 나를 시행할 경우 어디가 되겠어요? 나를 시행할 경우 여기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가 더 크다가 될 겁니다. 네, 틀렸고요. 4번 가를 시행할 경우 총잉여는 당연한 말이지만 총잉여는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됩니다. 네, 이래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총잉여는 나가 더 크다는 말이 맞겠죠. 그 다음에 5번 판매 수입은 어디가 되느냐 이 소리가 되는데요. 판매 수입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랑 여기가 시장 거래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500과 400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예,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문제도 뭐 맞으라고 낸 문제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확실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번도 뭐 이제 우리가 좀 신유형 같이 생기긴 했지만 전혀 신유형이 아니고요. 이게 뭐예요? 명목금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것도 명목금리고. 근데 얘는 뭐인 경우예요?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물가 파이라고 쓸게요. 파이가 3% 이하인 경우, 그렇죠? 파이가 3% 초과인 경우 이 두 가지라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라 보시면 되고요. 물가 상승률을 파이라고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한 말이지만 상황 1의 실질금리는 얼마 이상이에요? 2% 이상이 되겠죠. 이 말 이해돼요? 왜냐면은 현재 명목금리에서요, 5%에서요, 물가 상승률을 빼시면은요, 그렇죠? 물가 상승률을 빼시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실질 이자율이 나온다는 건데,
이 실질 이자율이요. 이 값이 3%보다 작기 때문에, 그쵸? 이 값이 3% 작기 때문에 이 값은 2%보다 크다가 나올 겁니다. 실질 이자율은,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상황 1의 경우는 2%보다 크다가 나올 것이겠고, 상황 2는 어때요? 상황 2는요, 얘는요, 무조건 2%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면, 요거 계산하시면 뭐 괄호 쳐져 있고 나오지만 2% 플러스 파이거든요. 그래서 파이를 빼시면 2%가 나와요. 그러니까 파이랑 무관하게 항상 2%밖에 안 나온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상황 1에서 고정되는 게 아니라 2%보다 크다가 되고요. 이 파이 값에 따라 달라진다가 됩니다. 상황 2에서 명목 이자율은 파이 값에 따라 달라진다가 됩니다. 따라오세요. 실질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는데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명목 이자율의 경우는 달라진다가 포인트가 되고요. 3번이 정답이죠. 상황 2에서 A의 실질 이자율은 2%이다. 맞는 표현이 될 것이겠고요. 4번 만기 시에 A의 원리금 실질 구매력은 이라고 그랬으니까 뭘 보시면 되겠어요? 실질 이자율 보시면 되겠죠? 실질 이자율 보시면은 얘는 실질 금리가 2%가 나오고요. 얘는 실질 금리가 2% 이상이 나오니까 상황 1이 더 크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그렇죠? 상황이 작다가만 틀렸고요. 5번의 경우 뭐라 그랬죠? 제가 강조했지만 현금 보유는 무조건 뭘 보라고요? 명목 이자율 보라고요. 명목 이자율이 양수기만 하면은 무조건 뭐가 유리하다고요? 예금 보유가 유리하다고요. 양수고 양수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 문제는 여러분들 물가 상승률에 관계없이라는 표현 때문에 틀린 건데, 왜냐면 물가 상승률이 음수라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같은 경우는 2% 플러스 파이가 명목 금리가 될 것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물가 상승률 자체가 완전히 이제 뭐랄까요? 음수로 바뀌어 버린다라고 친다면, 까지 되세요? 음수로 바뀌어 버린다라고 친다면 이 값 자체가 음수면은 명목 이자율 자체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로. 그러니까 항상 명목 금리가 양수이지만은 않으니까 A에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표현은 뭐 틀리긴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물가 상승률에 관계없이라는 표현 때문에 틀린 겁니다. 물가 상승률에 관계 있으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 파이 값이 2%보다 크다라고 보시면은요. 상황 2의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파이 값이 2%보다 크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다가 되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물가 상승률에 관계없이 현금 보유하는 것은 유리하진 않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이다? 명목 이자율이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목 이자율이 양수면 무엇이 될 것이다? 우리가 명목 이자율이 양수면 무조건 예금 보유가 유리하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9번 어떻게 푸냐면요. 얘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고난도 백제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값병 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의 서비스 수지 있잖아요. 상품 수지. 얘는 뭐가 되냐면, 정확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값의 수치에서요. 그렇죠? 뭘 빼시면 되냐면, 을 수치, 병 수치를 빼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상품 수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 말 이해돼요? 왜냐면 값이 수취한 금액이 있는데요. 을이 수취한 금액, 병이 수취한 금액은 값병 간에만 이루어지니까 을이 수취한 금액 자체는 값이 준 겁니다.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병이 수취한 금액도 값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값의 지급액과 동일하거든요. 네, 값의 지급액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가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얘가 지금 30, 20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 일단 10분의 2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면, 만약에 상품 수지가 100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상품 수지를 10이다 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상품 수취액을 10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상품 수지가 100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갑국의 을국과 병국 간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요, 여러분 요 10이라는 숫자 있죠. 10이라는 숫자. 이 10이라는 숫자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이냐면 갑국의 수취액이다 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한 말이죠. 을국의 수취액은 3이 되고요, 병국의 수취액은 2가 되거든요. 둘이 더하시면 얼마가 나오죠? 5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갑의 수취액이 10이 나오고요, 을의 수취액 3에다가 병의 수취액 2를 더하시면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5라는 상품 수지가 나와야 정상이다가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상품 수지는 뭐죠?
100이죠. 그러니까 뭘 곱하시면 되겠죠? 위아래에다가 20씩 곱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네. 고난도 배치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고난도 배치 때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곱하기 20을 해주시면은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써주신다라고 치면은, 자, 위아래에다가 20씩 곱했으니까 숫자에는 문제 없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200분의 60이 되고요. 얘는 200분의 40이 된다. 이 소리가 되거든요. 개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200분의 60, 200분의 40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면, 일단은 상품 수지라는 값 자체가 200분의 60과 200분의 40이라는 숫자로 이루어진다가 될 것이니까 얘가 얼마로? 200으로. 얘가 얼마로? 60으로. 얘가 40으로. 자, 그럼 얼마가 나오죠? 얘가 100이 나오거든요. 딱.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 숫자를 보자마자 갑의 경우는 상품 수지가 얼마다? 상품 수취액이 얼마다? 200이다. 을의 경우의 수취액은 60이다. 병의 경우의 수취액은 40이다. 요래 잡아내시면 됩니다. 네. 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수지도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25죠. 마이너스 25인데 갑은 을이랑 300, 갑은 병이랑 5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좀 해보시면은요. 일단 300이라는 숫자를 1분의 3이라고 써보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를 50이니까 1분의 2분의 1이라고 써볼게요. 근데 이런 거 보기 싫잖아요. 얘를 2라고 바꿔볼게요. 얘를요. 300이라는 숫자를요. 2분의 6이라 바꾸고요. 그 다음에 50이라는 숫자를 2분의 1이라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갑국의 수취액은 2가 되고요. 을국의 수취액은 6이 되고요. 병국의 수취액은 1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돼요? 2에서 마이너스 6 플러스 1 나오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마이너스 25죠. 뭐 하시면 되겠어요? 곱하기 5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5씩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될 것이냐면 10에다가, 그렇죠? 30에다가 플러스 5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이게 얼마가 나올 거예요? 10에다가 30 플러스 5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5가 나오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거든요. 네, 본원 소득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한 표를 좀 써드리면, 일단 지울게요, 이거는. 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는 게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갑의 수취액의 경우는 이게 나오고요. 을과 병의 수취액도 나오거든요. 을과 병, 수취액 생각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상품 수지의 경우는 260, 40. 그 다음에 10, 35. 그 다음에 60, 15, 15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모른다가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 갑국의 상품 수지 수취액은 갑국의 상품 수지 지급액의 2배이다. 정답이죠. 갑국의 상품 수지 수취액은 200이고요. 지급액은 100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2배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을국의 서비스 수지는 적자이다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을국이 현재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취액이 30이거든요. 근데 갑이 수취한 건 10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을이 많이 줘봤자 병이 만약에 하나도 안 줬다고 쳐볼게요. 갑한테. 그렇죠? 하나도 안 줬다고 친다 하더라도 을이 최대 맥시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게 10이거든요. 까지 개념이 이해되니? 왜냐면 갑의 수취액은요. 을과 병의 지급액과 동일해요. 그렇죠?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갑의 수취액은 을과 병의 지급액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갑의 수취액 10이라는 말은요. 을과 병의 지급액과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갑의 수취액 10은요. 을과 병의 지급에 동일할 것이 30이니까 10 빼시면 20이 나오거든요. 예, 적어야 20입니다. 그러니까 적자란 말은 맞지가 않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의 경우 갑국은 해외 무상 원조액이 포함되는 지급액이 15억 달러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전 소득 수지죠. 자, 이전 소득 수지가 되는데 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얘를 못 구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얘를 보시면 돼요. 현재 갑국의 이전 소득 수취액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5거든요. 수지가 15 적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국의 지급액이 15억 달러보다 적다가 말이 될까요?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갑국의 수취에서요. 지급을 빼신 값이
마이너스 15라는 말이에요. 얘도 양수고요. 얘도 양수거든요. 수취액과 지급액은 둘 다 양수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지금 현재 15억 달러보다 작아버리면은요. 얘가 음수가 나와줘야 돼요. 수취액이. 그쵸? 예. 그래서 지급액 자체가 15억 달러보다 작다라 보시면 수취액 자체는 음수가 나와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맞죠, 둘이가.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현재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4라 보시면은요. 얘가 마이너스 1 나와줘야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이너스 15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적다라는 표현이 틀렸다가 될 겁니다. 많다가 될 것이고요. 같거나 최소. 4번. 본원 소득 수지의 수취액은 병국이 크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5번의 경우 경상수지는 흑자죠. 예, 통화량 증가율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 문제가 좀 어려웠네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번도 뭐 이제 우리가 많이 풀어본 문제죠. 이게 만약에 유형 자체가 아주 신유형이었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낼 수 있었겠지만 많이 풀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문제에서 1년간 편익 이렇게 나오는데 1차 연도가 나오잖아요. 1차 연도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은 편, 명, 2만 구하시면 돼요. 네. 암묵적 비용 필요 없습니다. 네. A와 B와 C가 나오죠. 자, A의 경우 얼마가 지금 편익이에요? 50에다가, 그렇죠. 뭘 또 더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사은품으로 더는 편익 가까지 더하시면은요. 얘를 빨간색 써볼까요? 얘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50에다가요. 그렇죠. 가를 더하시면 이게 편익이 나옵니다. B의 경우 얼마가 나오겠어요? 40에다가 나를 더하시면 편익이 나올 것이겠고요. C의 경우 50 자체가 편익이죠. 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월 이용료가 명시적 비용이 될 것이니까 곱하기 12씩 해주시면 되죠. 연 이용료 바꿔야 되니까 36, 24, 그 다음에 2.5 곱하기 10은 얼마인가요? 30이 되나요? 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4 플러스 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16 플러스 나가 나오고요. 얘는 20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를 선택하였다가 되니까요. 얘를 선택하였다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면 일단은 14 플러스 가가 16 플러스 나보다는 크구나. 그 다음에 14 플러스 가가 20보다는 크구나. 이 두 가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뭐가 될 것이냐면 가는 6보다 크다가 되면서 동시에 가는 나 플러스 2보다 크다가 나와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구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2차 연도에는 좀 바뀌죠? 2차 때. 그렇죠? 2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편, 명 이렇게 써주시고요. 2차 때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A씨 조건이 변경되었는데 월 이용료가 1회 면제됐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 빼준다 소리죠. 그러니까 명시적 비용 얼마가 되겠어요? 33이 될 것이겠고요. 그렇죠? 편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별 다른 말이 없으니까 50 플러스 가가 될 겁니다. 이건 얼마가 되냐면 17 플러스 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B의 경우 어떻게 했어요? B의 경우는 문제에서 뭐래요? 추가 편익이 발생한다라 그랬죠? 그리고 추가 편익이 발생한 사은품은 제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40에다가 나는 없고요. 플러스 기억만 더해집니다. 이래 보시면 되고 명시적 비용은 똑같이 24로 나오게 될 것이겠고요. 둘이 빼시면 16 플러스 기억이 나온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C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 B에서 제공되었던 게 똑같이 제공되니까 50 플러스 나를 더하시면 될 것이겠고요. 명시적 비용은 30이 되니까 얘는 20 플러스 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문제 풀어볼게요. 1번부터 보시면은요. 가가 9이면 나는 8이 될 수 있다 라 그랬는데 얘가 1등이거든요. 잘 보세요. 가가 9라고 한번 봐볼게요. 이게 얼마가 나오죠? 23 나오거든요. 그럼 나는 8이면 얼마가 나오죠? 24 나오거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죠? A를 선택했다라고 가정했잖아요. 1차에서. 그러니까 얘가 더 커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가 9고 나가 8이면 나가 B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틀렸다가 될 것이겠고요. 니은번 기억이 7만 원보다 작고 나가 3만 원보다 작으면 2차 연도의 값은 A를 선택한다. 잘 보세요. 기억이 7만 원보다 작아요. 7만 원 작으니까 얘는 23만 원보다 작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가 3보다 작으면 얘는 23만 원보다 작다는 뜻이 돼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가와 나를 우리가 뭐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면
이 B와 A, C를 23보다 작다는 말로 판단한다가 되거든요. 그러면 17 플러스 가가 23보다 크면은 A를 선택하겠죠. 근데 보시면 가가 6보다 크다는 건 대전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6보다 크신다가 될 것이니까 23보다 크다는 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맞다가 될 겁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2차 원도의 값이 C를 선택한다면 나는 2가 될 수 있다라 그랬는데 C를 선택한다는 말은요. 얘를 선택한다는 말이거든요. 20 플러스 나가 제일 크단 말이거든요. 20 플러스 나가 제일 크다는 말인데 이미 A는 23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20 플러스 나도 23보다 커야 되거든요. 확실히. 그러니까 나가 2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문제를 꼬아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얘가 23보다 커야 되니까 얘도 23보다 더 커야 되겠죠? 얘를 선택했다 그랬으니까 2가 될 수가 없다가 됩니다. 예,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은 가중평균 문제죠. 제가 항상 강조했던 가중평균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풀어드렸거든요. 예, 많이 풀어드렸거든요, 이거. 예, 그래서 보시면은 T 플러스 1년의 고용률은 T년보다 낮다 나오는데 해석을 좀 해보시면은요. T 플러스 1년 여기 있죠. 15세분의 취업자 보시면 되거든요. 15세 이상 인구는 10% 증가했는데 취업자 수는 12% 증가했으니까 부모보다 분자가 더 크게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률은 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억보다 틀렸죠. 니은번 경제활동 참가율 보시면은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비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그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15세 이상 인구는 10% 증가했는데 비경제활동 인구는 11%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15세분의 비경제는 15세분의 B는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15세분의 그러면은 경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했겠죠. 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더하시면 뭐가 나와야 되니까 1이 나와줘야 되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귿번 15세 이상 인구는 T년과 같다가 나오는데 보시면 T 플러스 2년에 15세 이상 인구라 했거든요. 근데 여기 대비 여기다 보시면 되는데 10% 증가하고 10% 감소했으니까 증가율이 비대칭성이죠. 예, 그러니까 작아진다가 될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리을번이 제일 어려웠을 텐데요. 아마 리을번은 대다수가 안 보고 넘어갔을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신 다음에 리을번이 근데 제일 어려워요. 잘 보시면은 이게 지금 T 플러스 2년의 실업률이 어떻게 되느냐가 포인트가 되는데요. T 플러스 2년의 실업률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게 15세 취업자 비경제활동 인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잘 보시면은요. 15세 이상 인구가 10%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비경제활동 인구도 10%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가중평균 논리에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는 몇 프로 감소해야 되겠죠? 10% 감소해야 될 겁니다. 왜죠? 둘이 평균 냈을 때 얘가 나와줘야 되니까. 예, 그렇죠. 이 값이 달라지면 다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10% 감소가 나온다가 될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10% 감소했는데 취업자는 0% 증가했거든요. 까지르세요? 취업자는 0% 증가했으니까 여러분들 취업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업률은 경분의 취잖아요. 그렇죠? 경분의 취가 나오는데 취업률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감소하고 얘는 일정하니까 증가했다가 되거든요. 취업률이 증가했으니까 실업률은 감소했다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리을번의 경우가 이 문제에서는. 그다음에 12번도 뭐 되게 쉽죠. 예,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수요와 공급이 나와 있는데 총수요 총공급이. 근데 보시면은 문제에서 뭐래요? T기의 순수출의 변동에 의해서만 A로 이동하였다. 순수 증가했겠죠, 뭐, 그렇죠? 이 순수 증가했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1기의 세율 조정과 원자재 가격 변동 둘 다 총수요 총공급 둘 다 바뀌겠죠? 얘가 다시 빠꾸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총수요 총공급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1번 T기의 총 수요가 증가했고 순수출은 증가했습니다. 1, 2번 틀렸고요. 3번 T 플러스 1기의 세율을 인하했다 그랬는데 다시 거꾸로 갔잖아요. 지금 수요가. 그렇죠. 그러니까 세율을 인상했다가 될 것이겠고요. 4번 수입 원자재 가격은 총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상승하였다. 맞는 표현 될 것이겠고, 맞아. 5번 세율 조정 대신 지급 준비는 인상되어야 되겠죠. 인상되어야지만 A에서 B로 갈 겁니다. 예, 총 수요가 감소해야 되니까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되게 쉬운 문제죠. 예, 일단 보시면은 얘 다 더하시면 얼마예요? 800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다 더하시면 얼마예요? 380인가요? 얘가 얼마죠? 얘 얼마나 안 나왔죠? 예, 그럼 뭐 보시면 되냐면 질문 1 보시면 되겠네요. 아, 질문도 안 나왔네요? 예, 그러면 뭘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재산세와 대출이자라는 말을 통해 처분 가능 소득을 구하신다. 맞네요. 예, 이걸 보는 게 맞네요. 예, 그러면 일단 소득은 800인데요. 얘네들이 더한 놈이 뭐가 될 거예요? 지금 현재 기업 플러스 80이니까 소득 대비 처분 가능 소득의 비율이 80%니까 소득 대비 비소비 지출의 비율은 2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800분의 기업 플러스 80이 20%가 돼야 되니까 기업은 80이 될 겁니다. 네. 기업 플러스 80이 160이 나와줘야 되겠죠. 20%가 나오려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죠. 네. 기업이 80이 나오고요. 소득 대비 저축의 비율은 얼마가 될까요? 저축은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저축은 소득에 처분 가능 소득에서 소비 지출 빼시면 되니까 수입 빼기 지출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460 이거 얼마니 이게? 기억이 80이라 그랬으니까 다 더하시면 320, 80, 480이 나오죠.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지금 소득 대비 저축의 비율이라 그랬으니까 소득은 800이고요. 저축은 320이 되니까 40%가 나올 겁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근로소득은 월급 650과 명절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네,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없어요. 이전소득도 없어요. 네. 경조금은 비경상소득입니다. 총 지출 대 소비 지출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총 지출은 480인데요. 여기서 소비 지출이라는 것은 얼마가 될 것이냐가 되는데 320이 되겠죠. 네, 이 값이 얼마냐가 되는데요. 얘 나눠보시면 3분의 2잖아요. 그렇죠? 3분의 2라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면 3분의 2는 66.66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70보다 작죠. 5번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14번 문제 보시면은요. 얘도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이것도 한번 풀어봤던 문제죠. 우리가 잘 보시면 현재 이것도 풀어봤으니까 쉬운 거지 이거 안 풀어봤으면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정기예금 연 이자를 8%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정기예금이 50에서 일단 이 퍼센트를요. X로 바꿔볼게요. 이 100원이라 바꿔보시면은요. 이걸 다 원이라 봐볼게요. 네, 퍼센트랑 원이랑 똑같이 일치시킨다라고 친다면 이 50원이 8% 증가하면 얼마가 돼요? 얘가 50원에 8%면 얼마니? 54가 되거든요. 예. 54원이 돼요. 근데 54원이 4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가 똑같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54로 증가했다가 될 것이겠고요. 40에서 20 나누기 20이니까 2로 나눴잖아요. 27로 증가했다가 될 겁니다. 네. 얘를 다 더하시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13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00이라는 100원에서 135원으로 증가하는데 이 비율을 구할 수가 있으면 X를 구할 수가 있으면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총 자산 증가율은 35%가 나옵니다. 틀렸고요. 2번 주식의 수익률은 30에서 54까지 증가했으니까 24원 번 거거든요. 즉 30분의 54 마이너스 30 이게 우리가 증가율이죠. 예, 이게 얼마다? 80%가 됩니다. 30분의 24니까요. 그렇죠? 38, 24. 3번 채권의 수익률은 정기예금보다 낮다가 되는데 채권의 수익률은 20에서 27로 얼마가 증가한 거예요? 20분의 7이 증가한 거니까 35%가 증가했거든요. 정기예금 8%라면서요. 훨씬 높죠. 4번 배당 수익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의 구성 비율은 같다라 그랬는데 주식의 비율은 30%에서 40%로 증가했습니다. 구성 비율을 물었으니까. 5번 T시점 및 T 플러스 시점 시세 차익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의 구성 비율을 했으니까 지금 시세 차익은 주식과 채권이 가능하죠. 50%, 60%니까 증가했다가 될 겁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15번도 처음 봤을 때 이게 안 보여가지고 어디 갔어요? 15달러 이것 때문에 뭐 헷갈릴 수가 있을 텐데 아이고 이것만 빼시면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요. 자, 일단은 A, B, C가 나오는데요. 각각에 대한 이윤을 좀 적어 볼게요. 일단 A는요 200
200에다가요. 그렇죠. 생산량 200개를 얼마에 판매하죠? 15달러에 판매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뭐가 나오니까 임금과 중간재. 중간재는 Y가 되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현재 얘 가격을 PY라 보시면은요. PY. 얘는 PX는 15죠. 그렇죠. PX는 15라고 써 있고요. PZ는 몰라요. 그렇죠. 자, 그러면 250PY가 뭐가 되냐면 판매 수입이 되거든요. B기업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B기업에서 얼마를 수출했어요? 지금 현재 지금 A기업이 Y제를 사용했다고 그랬죠. 얘를 사용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B기업은 지금 현재 얼마를 수출했냐면 갑국에 60%는 지가 먹고 40%를 수출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총 250PY가 판매 수입인데 이 중에서 40%의 0.4를 뭐 했다가 되는 거예요? A기업에 수출했다가 되고 이 수출한 값이 뭐가 되는 것이다? A기업에 바로 뭐가 될 것이다? 바로 중간재가 될 것이다가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써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00PY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100PY.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까지되세요? 100PY가 되는데 이 100PY가 지금 현재 임금과 생산비가 50%씩 나눠 먹으니까 이 100PY가 뭐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임금의 생산비의 절반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임금까지 하시면은요. 그렇죠? 임금까지 하시면 바로 얘가 생산비가 되는 거거든요. 생산비분의 임금이 50%니까 얘분의 얘가 50%거든요. 얘랑 같다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해야 되니?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얼마가 되냐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3,000에다가요. 그렇죠. 3,000이라는 판매 수입에다가 100PY가 두 개 있으니까 임금까지 해서 200PY가 됩니다. 까지 되세요? 얘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이윤이 1,000달러라고 나와 있죠. 1,000달러가 되는 겁니다. 까지 되세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PY가 10이 돼요. 이걸 구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 주시면 돼요. 문제 어렵죠? 예. 난 이 문제가 제일 어렵다 보는데, 일단 이 지금 세트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1번이고요. 2번의 경우는, 자, 일단은 우리가 B기업을 보시면은요, 노동과 유일한 중간재인 Z제를 사용하여 Y제를 생산하면라고 그랬거든요. 일단은 얘가 지금 총 판매 수입은 얼마겠어요? 250에다가 곱하기 10이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그렇죠? 예, 2,500이 될 것이겠고, 2,500에다가 지금 잘 보시면은 생산비의 50%가 될 것이겠다라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지금 C기업이 지금 80%는 자국에서 을국에다가 수출한 20%가 되거든요. 100에 20% 얼마? 20이거든요. 20PZ를 수출했다가 돼요. 그러니까 20PZ를 수출했다가 되고요. 이걸 중간재를 먹었다가 되고, 여기다 플러스 임금이 되는데, 이 값이 얘랑 같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50%씩 먹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얘를 얼마를 볼 수 있을 것이냐면, 2,500에 마이너스 40PZ라 볼 수가 있을 것이겠고요. 이 40PZ가 얼마가 나오냐면 1,700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1,700에 나오니까, PZ는 넘어가시면 20이 나오겠죠. 20이 나온다가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 끝나요. 까지 되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부가가치도 한번 구해볼까요? 일단 이윤이 구해져 있으니까 부가가치를 한번 써보시면요. VA라 써보시면요. 일단은 현재 A기업의 경우는 이 3,000에서 판매 수입부터 써보죠. 판매 수입. 판매 수입은 3,000이 되고요. 그렇죠? 얘는 판매 수입이 2,500이 되고요. 얘는 판매 수입이 2,000이 되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중간재 구입비용을 빼시면 됩니다. 중간재 구입비용이 얼마냐면 100PY가 돼요. 그렇죠? 100PY니까 Y가 10이니까 1000 빠지니까 VA는 2000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기업의 경우는 20PZ니까 Z가 20이니까 400이 되거든요. 400이니까 2500에서 400을 빼시면 얼마가 나와요? 2100이 나와요. 여기까지 되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Z제의 경우는 20이니까 2000이죠. 2000에서 중간재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2000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죠. 중간재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중간재가 없으니까 부가가치 200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번 생산비는 A기업의 비교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는데 생산비는 A기업이 현재 200PY거든요. 200PY라는 말은 현재 2000이 된단 말이 될 것이고 B기업의 경우는 얼마가 될 거예요? 40PZ가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니? 어쨌든 중요한 거 40PZ는 800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A 기업이 B 기업보다 크다가 될 겁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판매 수입 보시면 되겠죠. 판매 수입은 B 기업이 C 기업보다 큽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임금이 제일 큰 기업. 자, 임금은 누가 제일 커요? 일단 임금의 경우는 얘가 지금 현재 얼마예요? 20PZ니까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PZ가 20이니까 20 곱하기 20은 40 나오죠. 40. 그렇죠? 예. 400. 그렇죠? 400이 나오고요. 얘는 임금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100PY니까 PX가 15니까 1500이 나오겠죠. 까지 되세요? 아니죠. PY가 10이니까 1000이 나오죠. 예, 그래서 A기업의 임금은 1000, B기업의 임금은 4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C기업의 경우는요. C기업의 경우는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이냐면 얘는 현재 임금이 얼마냐 이 소리가 되는데 2000에서 190, 1500을 뺐으니까 우리가 이윤이라는 것이 임금을 뺀 값이잖아요. 그렇죠? 중간재가 없으니까 100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금이 제일 작은 기업이 C가 될 것이겠고 제일 큰 기업은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갑국의 수입액은 을국의 순수출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갑국의 수입액은 얼마예요? 1000이죠. 1000. 왜 1000이죠? 갑국의 수입액은 당연한 말이지만 B기업으로부터 수입한 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국은 B기업에서 수입은 1000만큼 했으니까 이게 되겠죠. 요거 그렇죠. 이게 수입액 1000이 될 것이겠고요. 을국의 순수출은 수출한 금액 1000에다가 뭘 빼시면 되겠어요? 바로 수입한 금액을 빼시면 되니까 400을 빼시면 되겠죠. 여기 400을 그렇죠. 네, 그래서 빼시면 됩니다. 600이 나와요.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5번의 경우 부가가치의 경우가 2000과 2000으로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네, 그 다음에 16번. 얘는 뭐 되게 쉽죠? 여러분들. 가해는 인상에 들어갈 수 있다. 예, 인하죠, 인하. 고용을 늘리려면 인하해야죠. 그 다음에 총수의 변동률이 맞죠.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무조건 뭐가 될 것이다? 총수의 변동률이 될 것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기억의 수단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될 수가 있다. 그랬는데, 기억의 수단이라는 말은 고용을 늘리기 위한 재정정책이니까 맞다가 될 것이겠고, 국공시 매각이 되겠죠.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도 뭐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달러로 평가했을 때 몇 프로가 오른 거예요? 40에서 50으로 25%가 오른 거거든요. 4분의 1이 증가했으니까. 그런데 20% 증가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원화의 가치가 오른 거죠. 이 말 이해돼요? 안 되면 우리가 시험장 가서 이렇게 해보시면 된다 그랬죠. 이것도 제 기출문제 풀이에 나와있던 책 문제랑 비슷한데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40달러니까 4만 원이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 되세요?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주식이 50%가 올랐대요. 4만원짜리가 20% 올라서 48,000원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40달러와 4만원이 일치했죠. 50달러와 48,000원이 일치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달러당 1000원에서 1달러당 900, 이게 얼마니? 50분의 4만, 나누시면 나오겠죠. 960원? 이렇게 나오나요? 예. 그런 적 환율이 하락했거든요. 예, 환율이 하락했으니까 원화의 가치가 오른 거죠.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의 경우 얘는 어떻게 돼요? 얘 20%죠. 얘도 20%죠. 예, 똑같습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환율 변동이 없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세가 틀린 말이죠. 3번 갑국 국민의 미국 여행 경비 부담 감소율이라고 했는데 환율이 하락했으니까요.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은 감소했겠죠.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4번 T+1 시점의 시점 확률은 미국 시장에서 갑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 요인이죠. 그렇죠? 아니, 일정한 요인이죠. T+2 시점이니까요. 그렇죠. 왜냐면 T+2 시점의 경우는요. 환율이 변동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변동 안 했으니까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도 변화가 없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5번의 경우 달러화 표시 외치 상환 부담은 T 시점에 제일 크겠죠. 왜냐면은 원화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제일 달러 가치 높죠. 얘가 제일 그렇죠. 높고 일정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얘가 T 시점이 제일 크다 이 말이 맞을 겁니다. 네,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우리가 액수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공 쓰지 말라 그랬죠. 액수가 나와 있다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2021년의 경우가 나오는데 이때 명목 GDP가 100억 달러라고 그랬거든요. 네, 100억 달러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0억 달러에 대해서
실질 GDP 변화율이 마이너스 10%, 0%, 10%가 된다. 이 소리가 될 것이겠고, 실질 GDP 변화율이 10%, 10%, 마이너스 5%가 된다. 이 소리가 될 것이겠거든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기준연도니까 얘가 실질 GDP가 100이에요. 여기도 10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90이 되고요. 90이 되고요. 99가 돼요.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여기는 110이 되고 121이 되고 5% 하락했으니까 114.5가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갑국의 화폐 가치 GDP 디플레이트를 보셔야 되겠죠? 갑국의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실분의 명 100이죠. 실분의 명 상승했죠. 일정하죠. 하락했죠. 일정한 구간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표현 틀렸습니다. 까지 되세요? 예, 지속적이란 말 틀렸고요. 일정하다 되니까. 2번 경제 성장률 이거 보시면 되죠. 예, 일정 하락. 네, 틀렸고요. 3번 갑국의 실질 GDP는 을국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2022년 갑국의 실질 GDP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90. 을국은 110.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이 틀렸죠. 4번 갑국의 GDP 디플레이트 2023년 얘는 90분의 99니까 110이 나오겠죠. 얘는 121분의 115니까 하락했네요. 오히려 감소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을국보다 크다. 맞는 표현이 될 것이겠고요. 5번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 되는데 얘는 90분의 99, 110에서 하락했죠. 그러니까 음이거든요. 얘는 121분의 115에서 114.5 증가했죠. 네. 까지 되세요? 이것분의 이거에서 이것분의 이거 보시면은요. 분자는 동일한데 분모가 감소했으니까 GDP 디플레이트는 상승했다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쟤는 음수, 얘는 양수니까 일단은 을과 상승률은 을국보다 높다가 틀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19번 문제. 얘도 뭐 되게 쉽죠, 여러분들. 4달러에 수입하였다가 이게 무역 정책이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요새 트렌드가 쉽게 나왔어요. 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제 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했다가 되니까 이게 T+T이죠. 그렇죠? 플러스 1기죠. T 플러스 1기. 그 다음에 T 플러스 2의 경우는 50%에 해당하니까 6이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 플러스 3기의 관세를 폐지했다고 했으니까 다시 1로 가고요. T 플러스 3기. 그 다음에 생산자에게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T 플러스 2기의 수입량을 유지하였다. 얘가 지금 6에서 14까지 8이거든요. 8을 유지하려면 16에서 8까지 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유지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네. T 플러스 3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좀 그림이 이상한데 다시 한번 예쁘게 그려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1번 기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2달러가 아니라 4달러가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아래 그 구간을 보시면 되겠죠. 2번 T 플러스 이게 국내 생산자에게와 소비자에게 하면 T가 같다. 이 말이 안 되죠. 네, T 플러스 1기는 T기랑 T기는 여기죠. T 플러스 1기는 여기랑 여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문제에서 왜 냈지 이걸? 네, 틀렸죠. 3번 T 플러스 2의 수입량은 2만 개 적다라고 나와 있는데 T 플러스 2의 수입량은 T 플러스 1기에 비해 4만 개 적다가 될 것이겠고요. 이것도 보시면 되겠죠. 관세 수입은 얼마가 되겠어요? 요 면적이 됩니다. 그렇죠. 네. T 플러스 2에 그거 얼마예요 이게? 8 곱하기 2 16만 달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맞아 5번의 경우 T 플러스 3기 이게 정답이죠. 왜냐면 국내 소비자액과 T 플러스 2보다 크다라고 그랬는데 잘 보시면 T 플러스 2기의 국내 소비자액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산인데 여기가 되거든요. 여기. 그렇죠. 그런데 T 플러스 3기는 관세가 철폐가 됐잖아요. 여기까지 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증가했다 하더라도 소비자액에는 변동이 없으니까 이래 증가했다가 됩니다. 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냥 얘도요, 여러분들, 이 표가 나와서 헷갈릴 수가 있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그 그림으로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최초의 풀이 개발자인데, 여러분들 요거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잘 보시면, 갑국은요, YG 1개 이상일 때 이득은 없죠. 하지만 1개 미만일 때 비로소 이득을 가지니까, 1개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임계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폭의 기울기는 얼마가 될 것이다? 1대1이 될 것이다. 이게 포인트가 되고요. 을국은요, 2분의 1개 이하가 되는 순간 이득이 없어지니까 1대 2분의 1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 그래서 가폭의 경우가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1이다 되고요. 얘가 지금 최대 가능성이 60이니까 60이 되겠죠. 60과 60이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을국의 경우는 이렇게 나오니까 140 있고 70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을국이 x에 특화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할 것이고 2분의 1개 이하로 내려가면 이득이 발생하지 않고 얘는 내려가면 올라가면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70이 되고요. 가폭은 y, 을국은 x. 3번 절대 우위도 같죠. 60보다 140이 크니까 어떠한 논리적 근거 하에서 같은 노동량의 보유하는 확률하에서 그렇죠. 네. 같은 노동량이 가능한 겁니다. 4번 얘는 40일 때 얼마까지 생산할 수 있느냐 이 소리가 되겠죠. 20이니까 얘가 20까지 가능하겠죠. 예. 25개는 안 되고요. 자, 5번이 포인트인데요. 잘 보세요. 이거 맞다고 하신 분도 간혹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요 Y제 한 개당이에요. 네, X제 한 개당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X제 한 개당 Y제 6분의 1개는 맞거든요. 네. X제 한 개당 Y제 6분의 1개 맞아요. 왜냐면 얘가 139로 줄었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얼마가 증가하죠? 2분의 1개가 증가하죠. 근데 교육 비율이 얼마라면? 3대 2라면 이렇게 증가하니까 이게 3분의 2가 될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만큼 더 증가하니까 6분의 1개 증가했다 이 소리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이게 X제 한 개당 Y제 6분의 1개라 그랬으면 맞는 표현이 되는데 문제는 얘는 지금 Y제 한 개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건 바로 캐치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럼 답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가 되는데요. 잘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 수가 있을 것이냐면 똑같이 한 개를 그어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한 개를 그어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그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여기까지 갑니다. 자, 이게 몇 개라고요? 한 개라 보시면은요 얘는 두 개가 되거든요. 이 말이 이해돼요?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한 개라 보시면은요 얘는 얼마가 될까요? 이 소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래 한 개를 줬었을 때 두 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아니 한 개를 받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한 개를 받기 위해서 두 개를 줬어야 되는데 한 개를 받기 위해서 얼마만 주면 되느냐 얼만큼 주는 양이 줄었느냐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요게 지금 기울기가 얼마니까 3분의 2니까 이게 얼마가 되겠죠? 2분의 3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원래 한 개를 받기 위해서 두 개를 줬어야 되는데 한 개를 받기 위해서 2분의 3개만 주면 되니까 여기서 이거 빼신 값인 2분의 1개만큼이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해설 강의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네, 여러분 일단은 저는 이제 12월 중순쯤 좀 넘어서 아마 개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고2 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혹시라도 뭐 이제 고3 분들이나 뭐 이제 재수 분들께서 한번 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예, 일단 뭐 어떻게 풀었는지 궁금해서 들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원하는 대학은 다 합격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